저는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면 눈이 떠졌고 7시 15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저는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한 부장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죠, 뭐. 출근이 제 인생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출근이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회사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퇴직식 날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한 부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편히 쉬세요. 후배들이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35년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회사 로비를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같은 공기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이 길을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아니, 와서는 안 된다는 걸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35년간 오르던 그 언덕길,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 걸었습니다. 오르막이 이렇게 가팔랐나 싶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중간쯤 올라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 3층 왼쪽 끝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푹 쉬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일까요? 푹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들리는 걸까요? 마치 이제 당신은 할 일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알람 없는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3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그 아침이 무서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밤에도 일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20분. 평소라면 이미 회의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치고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다가 멈췄습니다. 늦을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제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습관처럼 양복을 꺼내 들었다가 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양복 입을 일도 없겠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푹 주무셨네. 배고프죠? 밥 데워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먹을게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 35년간 아침마다 보던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식 시황도 환율도 경기 전망도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랑에 빠진 남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치타가 나왔습니다. 어느 채널에도 저를 붙잡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아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35년간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요? 입맛이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집에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는 처음이었습니다. 주부들이 장을 보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시던 아메리카노와는 달랐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카페에 갈 일도 없다는 걸요. 그 카페 주인도 이제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출근길에 항상 아메리카노 사가던 손님으로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빠른 걸음, 피곤한 표정, 손에 든 서류 가방. 그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산책했어요. 산책만요? 네, 산책만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35년간 모아둔 명함들이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한도윤 과장, 한도윤 차장, 한도윤 부장. 직함만 바뀌었을 뿐 이름은 항상 작았습니다. 저는 그 명함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받은 편지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5년간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이메일이 이제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스팸 메일만 몇 개 있었습니다. 할인 행사, 대출 상담, 건강식품 판매. 저는 이메일함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나? 직함을 떼고 나니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한도윤, 65세. 그 이름 뒤에 남은 건 뭐가 있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회사만 다니느라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저는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해. 그런데 갑자기 복도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출구를 찾았지만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하루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테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6시 30분이면 눈을 떴고 7시 15분이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만 갈 곳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이 제 새로운 직장이 되었습니다. 벤치가 제 책상이 되었습니다. 공원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 운동복을 입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료함, 공허함, 그리고 어딘가 쓸쓸함.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매일 이 시간에 보이시는데 퇴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에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5년 전에 퇴직했소. 처음엔 좋았어요. 자유롭다 싶었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치더라고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방치,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린 그 속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적응하든지 아니면 뒤처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는 묻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뒤처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차장? 아니, 이제는 박 부장이 되었겠죠. 여보세요, 박 부장님. 저 한도윤입니다. 아, 부장님, 잘 계시죠?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바빴습니다. 요즘 어때? 밥 한번 먹자. 형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거든요. 다음 주에 꼭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쁜 걸 알았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저를 피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퇴직한 선배와의 식사는 부담스러운 것이니까요. 조언을 구할 것도 아니고 그저 외로워서 연락하는 거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직함으로 이어진 것이었다는 걸요. 한 부장님이었을 때는 후배들이 찾았지만 이제 한도윤이 되니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둘이 있는 시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온종일 마주보고 있으려니 서먹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일상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9시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엔 독서 모임에 가고 저녁엔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함께 산책을 가려 했습니다. 오늘 같이 갈까요? 아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가요. 다음번에도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자꾸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봐요. 뭐라도 해봐요. 그 말투가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발끈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뭘 하겠어요?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배워보라는 거잖아요. 취미라도 가져봐요. 취미. 35년간 저에게 취미란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휴가 때도 업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골프? 가끔 했지만 그것도 접대의 연장이었습니다. 낚시?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독서? 경제서적과 자기계발서만 읽었습니다. 저는 회사 밖의 세상을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퇴직 후 할 일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직 후 창업, 노후 재테크, 시니어 일자리, 평생교육원. 하나하나 클릭해봤습니다. 창업은 위험했고, 재테크는 돈이 없었고, 일자리는 단순 노동뿐이었고, 교육원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요즘은 유튜브로 뭐든 배울 수 있다고. 저는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퇴직 후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직 후 황금기 만들기, 60대 새로운 시작, 인생 2막 성공 비결. 저는 몇 개를 눌러봤습니다. 한 영상에서 60대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목공을 배워 가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부러웠지만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로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도전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활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엑셀과 파워포인트만 만들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취미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또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노인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먼.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뭐 하나 시작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두렵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맞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 서툰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5년을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죽음을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거, 죽음을.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제 얼굴,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처진 어깨, 이게 저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도윤, 65세, 전 회사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자유를 얻었는데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직함이었을까? 명함이었을까? 한도윤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펜을 놓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가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종이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대 공감 프로젝트 마이너스 함께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연령 무관, 경험 무관,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원봉사,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원봉사를, 나도 스마트폰 제대로 못 쓰는데. 발을 돌려가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안내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사람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문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함께 배운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65세의 저도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민센터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손에 땀이 났습니다. 35년간 수백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저였지만 이 문 앞에서는 신입사원처럼 긴장되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게시판에 붙은 자원봉사 신청하려고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신청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경력사항.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경력사항 란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35년 회사 경력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잘 못 씀이라고 솔직하게 쓸까요? 결국 회사원 35년 근무.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원함이라고 썼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신청한다는 것,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오랜만의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자원봉사 신청했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무슨 봉사인데요? 스마트폰 교육이래. 어르신들 가르치는 거.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면서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배우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아침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 중년 주부들, 그리고 저처럼 퇴직한 듯한 남자 한 명.
총 10명 정도였습니다. 담당자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김민지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어르신들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한 분당 2~3명의 어르신을 맡게 됩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사진 찍기, SNS 사용까지 천천히 알려드리시면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SNS를 제대로 못 쓰는데요. 첫 수업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80대로 보이는 분들 모두 낯선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맡은 어르신은 3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젊으시네요. 저희 잘 부탁드려요. 젊다니요. 저도 65세인데요. 하지만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할머니가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와, 됐어요.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 메시지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할아버지가 눌렀습니다. 잘못된 곳을 눌렀습니다. 아니, 여기 말고 여기요. 제가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오, 이거 눌렀더니 뭐가 나오네. 할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같은 말을 10번도 더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조금씩 배워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손자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는데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제게도 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자에게 귀찮은 할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했지만 누군가는 저를 기다렸고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계속하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들을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 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일상, 음식 사진, 여행 사진. 저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나? 아쉬웠습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찍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첫 수업 새로운 시작. 올리고 나니 신기했습니다. 제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볼까요? 궁금했습니다. 10분쯤 지나 확인해 봤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빠 멋지다.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오랜만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배웠습니다. 65세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주 수업. 저는 더 자신감 있게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볼게요. 할머니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진요? 우리도 손주 사진 찍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사진을 찍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나왔어? 호호, 선생님도 찍어요.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는 얼굴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소. 손자한테 사진 보낼 수 있게 됐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군대에 있거든. 이제 사진 보내줄 수 있겠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자원봉사 함께 배우기. 댓글이 달렸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선생님 멋지세요. 저도 봉사해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게 감동이네요.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봉사가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까지 작은 변화였지만 어르신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고 평일에도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새로운 앱을 공부하고 어르신들께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커피 내리는 거 재미있어 보이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 커피.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못했던 취미였습니다. 퇴직 후 도구를 사서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거 영상으로 찍어봐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내 영상을 보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잃을 것도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직함도 명함도 권위도. 이제 남은 건 오직 저 한도윤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어차피 실패해도 잃을 건 없으니까. 저는 휴대폰 거치대를 샀습니다.
주방에 세팅하고 커피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오늘 커피 한 잔을 내려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커피를 내렸습니다. 물을 천천히 따르고 향을 맡고 잔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편집은 어떻게 하죠? 저는 유튜브로 검색했습니다. 영상 편집 초보.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며 따라했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자막을 넣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65세 할아버지의 커피 내리기. 너무 직설적인가? 새벽에 커피 한 잔? 너무 평범한가? 고민 끝에 썼습니다. 퇴직 후 첫 커피 마이너스 천천히 우러나는 인생. 그리고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볼까요? 몇 명이나 볼까요? 저는 1시간마다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5. 아마 저와 아내, 딸이 본 거겠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조회수 27. 가족과 친척들이 봐준 모양입니다. 실망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의 영상을 누가 보겠어요. 하지만 이틀 뒤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참 좋네요.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니요. 35년간 회의실에서 발표만 하던 제 목소리를요.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만든 영상이라 서툽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져서 좋아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다음 영상.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보니 다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 그게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 오는 날엔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창밖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이야기했습니다. 35년 전 신입사원이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비 오는 날이면 커피 한 잔 사들고 사무실에 앉아 있곤 했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조회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50, 70, 100. 그리고 댓글도 늘었습니다. 인생이 느껴져요. 아침마다 들으러 와요. 아버지 생각나네요. 저는 한 댓글 한 댓글에 정성껏 답을 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영상을 찍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퇴직 후 이야기. 카메라 너머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직함이 아닌 한도윤이라는 사람을요.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100명, 300명, 500명.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영상을 보다니.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퇴직 준비 중인데. 위로가 됩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늙고 싶어요. 하지만 한 달 반쯤 지나자 조회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 150, 150.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 영상이 재미없나요? 구독자들이 떠나가는 걸까요? 어느 날 영상을 찍다 말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저는 주방을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찍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요. 조회수도 떨어지고 뭐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의미 없어요?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요즘 좀 즐거워 보여서 좋았는데 조회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냥 즐거워서 한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즐거웠나요? 그랬습니다. 조회수와 상관없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침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시간, 커피 향을 맡으며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댓글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시간, 그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쉬었습니다. 사실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 의미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도 제 인생의 한 잔을 내립니다. 커피처럼 천천히 우러나는 인생이니까요. 조회수가 높든 낮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계속할 겁니다. 이게 저니까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 긴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얼마 전 퇴직했습니다. 58세입니다. 매일이 무의미했고 삶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우울했고 화가 났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영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저도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선생님 덕분에 퇴직 후 첫 아침이 덜 무서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 제 영상이 누군가의 아침을 덜 무섭게 만들었다니, 조회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으로 힘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힘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3,0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시니어 크리에이터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주방에 서서 카메라를 켭니다. 그리고 오늘의 커피를, 오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십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십니다. 저도 함께 배웠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 찾기라는 주제로 퇴직 예정자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도윤 선생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한 분의 진짜 이야기가요. 강연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곧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65세입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녔고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청중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퇴직 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함을 떼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저녁에 잠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자원봉사 공고를 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 자원봉사 이야기, 어르신들과 함께 배운 이야기, 유튜브를 시작한 이야기,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회수가 떨어져 포기하려 했던 이야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야기.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함이 없어져도 저는 여전히 한도윤이라는 것을, 회사원이 아니어도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전성기는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퇴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은 늘 두렵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출근 도장 없는 아침에 허우적대던 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저,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저.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이면 구독자들이 제 영상을 기다립니다. 저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제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아빠가 유튜버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유튜버라니 그냥 영상 좀 올리는 거지. 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진심이에요. 아빠 영상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아빠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65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한다니. 손자도 함께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가 유튜브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유튜버야. 손자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할아버지 대박이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손자가 제 영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제가 나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커피 내려볼까? 손자가 환호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손자와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커피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손자가 서툴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물이 튀고 원두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커피는 서두르면 안 돼. 인생처럼.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평소의 3배로 올랐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모습이 너무 따뜻해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런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손자가 신기해하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유명해졌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커피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인생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이야기, 승진했던 날의 기쁨, 힘들었던 프로젝트, 동료들과의 추억, 그리고 퇴직 후의 방황과 재탄생. 구독자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중년과 시니어 구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내년에 퇴직인데 두렵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모든 댓글에 정성껏 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으니까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한 구독자가 긴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62세입니다. 3개월 전 퇴직했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고 저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니, 제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다니, 이게 바로 의미 아닐까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치 아닐까요? 자원봉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 가르쳤던 어르신들은 이제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루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제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셨습니다. 80대 할머니의 요리 교실.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조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매일이 즐거워요. 손주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합니다. 예전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 이야기, 댓글에서 본 재밌는 이야기, 자원봉사에서 있었던 일, 앞으로의 계획.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처음 영상 찍어보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지난밤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고 백발도 많아졌습니다. 65세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증거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한도윤, 65세, 시니어 크리에이터, 자원봉사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 매일 아침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회사에서의 35년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이 시간도 의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의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누군가의 부장이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이니까요. 어제 구독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제가 저를 찾았습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저를 만난 건 퇴직 후였습니다. 직함 뒤에 숨어 있던 제 모습을요. 오늘 아침도 저는 주방에 섭니다. 커피를 내리고 카메라를 켭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커피잔에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잔의 커피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전성기가 언제였냐고. 20대였나요? 30대였나요? 아니면 40대였나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성기는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성기는 내가 가장 나답게 사는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깨어있는 순간, 내가 도전하는 순간,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 바로 전성기라는 것을요. 잔을 내려놓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영혼이 깨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65세에 깨어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그러니 제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제가 숨쉬는 모든 날이 제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지나간 과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도 지금입니다. 카메라를 끕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올립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의 전성기가 계속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자원봉사 단체 채팅방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주한테 영상 보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짱이래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수업 때 봬요. 아내가 커피 향을 맡으며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은 뭐였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의 전성기는 지금이라고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엔 부러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노트북을 엽니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온 메일입니다. 한도윤 선생님,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65세,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라니. 저는 작가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왜 안 되겠습니까? 65세에 유튜버가 된 제가 왜 작가가 되면 안 됩니까? 저는 답장을 씁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 나갑니다.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대화를 나눴던 분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네 요즘 얼굴이 달라졌네. 뭔가 하고 있나 보지?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뭔가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가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선배님,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뿐이죠. 나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가 저를 빤히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런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손자 생일이에요. 아빠랑 함께 케이크 만들고 싶대요. 저는 기쁩니다. 그럼 영상으로 찍어볼까? 할아버지와 손자의 케이크 만들기. 딸이 웃습니다. 좋아요. 손자가 완전 좋아할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입니다. 오늘로 퇴직한 지 정확히 7개월째다. 7개월 전에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35년간 걸었던 길이 끊겼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두려웠고 외로웠고 공허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아니,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커피를 내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르신들에게 배우며 가르치고 손자와 함께 웃는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다. 사람들은 퇴직을 끝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직함을 벗고 나니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윤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로 세는 게 아니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 내가 도전하는 순간, 내가 나답게 사는 순간이 바로 전성기다. 그러니 나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아니,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카메라 앞에 설 것입니다. 커피를 내리며 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65세에 시작된 제 이막입니다. 그리고 이 이막이 일막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이니까요.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퇴직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이미 퇴직하셨지만 길을 잃은 것 같아 방황하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직함 뒤에 숨어있던 진짜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전성기는 내가 나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따뜻한 한 잔을 천천히 우려내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은 급하게 끓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려내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입니다.